여러분이 24년에 집을 사야 할지 사지 말고 좀 관망하고 있어야 할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GTX 노선이 개통을 했죠. 교통 호재가 가장 많은 게 2024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해는 흔치 않아요. 이 많은 부동산 이슈들보다 더 큰 이슈가 24년 4월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수요층이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나지 않거나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2024년 집을 살까요 말까요?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말이죠. 2024년에 집을 사면 24년 하반기, 25년, 26년에 집값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 집을 살 사람이 많아질까요? 수요가 많아질까요? 많아지지 않을까요?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부동산을 살 사람, 수요층이 많아지면 집값은 오르고, 반대로 수요가 적어지면 집값은 내리고, 이런 차원에서 수요의 증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4년 지금 4월이죠. 부동산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본 건데, 이렇게나 많은 부동산 이슈가 있어요. GTX 노선이 개통을 했죠. 그리고 CB 노선도 착공을 했습니다. 그 외에 신안산선이나 8호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가장 많은 게 2024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부동산 관련 이슈가 정말 많습니다. 올해만큼이나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해는 흔치 않아요. 그런데 이 많은 부동산 이슈들보다 더 큰 이슈가 24년 4월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수요층이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나지 않거나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24년에 집을 사야 할지 아니면 사지 말고 좀 관망하고 있어야 할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바로 출발할게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4년 4월 10일에 있습니다. 선거가 왜 중요하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 달라집니다. 세금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을 살지, 그냥 보유하고 있을지, 팔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4대 천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인데, 일단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살 때 내는 세금인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세율이 책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 현재는 이 취득세를 중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이 없는 경우에는 6억에서 9억 취득 가액에 따라서 취득세율은 1%에서 3%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 하나 있는 경우에 주택을 또 산다. 그런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에 따라서 8%까지 중과를 받기도 하고요. 집이 두 채 있는 경우에 또 주택을 매수한다. 그런 경우에는 8% 중과 최대 12%까지 중과를 받습니다.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은 1억 2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양도세 때 비용으로 넣는다고 해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큰 요율의 취득세죠. 그런데 전에 한번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22년 12월 21일에 발표한 내용이고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은 8%인 취득세를 1에서 3% 정상요율로 변경을 해주겠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는 12를 6으로 낮춰주겠다.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도 8%를 4%로 12%인 경우는 6%로 낮춰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달리는데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발표 일로부터 소급 적용을 하겠다.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기존의 중과를 받은 사람들도 돌려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중과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을 낮춰주겠다라고 하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소급 적용 대상 받는 사람도 받는 사람이지만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는 그 수요 다주택자가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이번 총선 부동산 관련 이슈 중에 가장 큰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부동산 세금 4대 천왕,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으로
부동산 보유세라고 부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일정 조건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 플러스 알파로 내는 추가 보유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택 가격에 따라서 이 보유세를 매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 정하는 공시 가격입니다. 매년 변경이 되는데 공시 가격에 따라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가 오히려 내려서 보유세 자체가 많이 내려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 아파트 공시가가 1.52% 정도로 아주 미비하게 소폭 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보유세가 부담돼서 집을 팔거나 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대출받아서 종부세를 내거나 심한 경우 보유세 때문에 집을 보유하지 못하고 파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2024년 그리고 한 2025년까지도 그런 일은 일어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부동산 세금 4대 천왕,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 판 양도 차익에 대해서 매겨지는 세금이죠. 세율은 이렇습니다.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단일 세율 40에서 5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요. 2년 이상이 됐을 때는 주택수에 따라서 원래는 20% 중과 30% 중과 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는 양도세 중과 예외가 적용되고 있는 기간이고요. 기본 세율만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팔자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기본 세율 적용 기간이 24년 5월 9일에서 끝나는 것으로 원래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이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5월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에요. 다주택자들이 그동안 오른 집값이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좀 팔자 하는 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매물이 꾸준히 많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수요가 움직이게 될지 오늘 내용을 보고 조금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에 대한 부담입니다. 살 때 내고 없어지는 취득세를 높게 책정을 해 놓으면 추가적인 매수 수요를 강하게 눌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취득세 정책, 그리고 보유세, 양도세 정책에 따라서 부동산 매수 수요가 크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만 하면 누구나 부동산을 시작할 수 있는 부동산 걸음마 투자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리뷰, 초보였는데 기초 분석 능력이 생겼다, 재능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리뷰, 저만 듣고 싶은 내용입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의 경험을 모두 다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저의 강의를 홍보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놨고요. 수강생들에게는 상담이 무료입니다. 수강 도중에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세요.